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나타나면은 시장이 좋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월요일장 상승,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시장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갈 것이고, 잭슨홀 미팅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증시 엄청나게 주말에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영향받고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의원들의 이야기를 보고서 그냥 하락 쪽으로 방향 잡아도 문제 안 되는데 그냥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았다라는 거 왜 그럴까? 연준 의원 대부분은 일단 매파적이었어요. 대부분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었는데, 이 파월 의장을 그냥 의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파월 의장의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 시장은 오히려 많은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우리 파월 의장 그 얘기에 그냥 의지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을까? 그러한 부분 우리가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준 의장 파월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잘 보시면 결국 이 첫 번째 얘기, 경제가 진전되고 있고 올해 테이퍼링 하는 거는 적절하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연준 의원들이 얘기한 것하고 이 테이퍼링 연내하는 것은 일맥상통하거든요. 오히려 이 파월 정도라면 내년쯤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하겠대. 그럼 시장이 하락했어야 돼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안 했다라는 건 좋아. 시장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 라는 이 투자 심리가 시장에 아직은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결국 이 테이퍼링 이제 10월이냐 11월이냐 이제 그것만 남아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날짜는 안 나왔지만 올해 하겠대요. 그러면 뭐 9월 달에 그 FOMC 회의하면서 바로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10월, 11월 뭐 이 정도에 우리가 테이퍼링 할 수 있겠네? 라고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이퍼링의 충족 요건은 크게 2가지였죠. 물가하고 고용. 물가? 오케이. 이 정도면 연준에서 생각하는 물가 맞아요.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이 고용에 있어서 조금은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고용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월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우리 좀 별개로 놓고 보자. 이게 바로 시장의 상승 동력이었어요. 금리 인상, 이건 조금 우리 뒤로 놓고 일단 테이퍼링에 집중하자. 왜? 아직 고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고용 좀 보고서 우리 금리에 대해서 논하자. 이 부분이 시장 상승 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뭐 델타 변이, 얘는 분명히 단기적인 뭐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뭐랄까 무시해도 되는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이걸 많이 이제는 뭐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이제 미국도 아마 내년 봄 되면은 갈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 거죠, 뭐 독감처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이것 또한 강조하면서 일시적이야. 일시적. 결국 여기에 정확하게 대응해 답을 줬던 게 미 10년물 국채예요. 걔가 1.3까지 살짝 위에서 내려와 줬다는 것. 결국 그 얘기하고 10년물 국채가 하락해서 1.3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은 연준을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갈 길 멀다. 갈 길 멀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걸 또 대입시켜 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얘가 93을 깨고 오히려 92까지 내려왔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시장은 아직은 상승에 배고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지 미증시가 지금 한 13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정말 나타날지. 우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골이 깊으면 또 거기서 먹을 것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2주 동안 하락한 거 솔직히 그 크게 하락한 거 아니에요. 거래소 8%, 코스닥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했는데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일주일 동안 또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제법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결국 그러한 하락이 있어야 또 강하게 먹을 게 있어요. 그냥 질질질질 횡보하는 장에서는 그닥 또 먹을 게 없는 장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고인물이 생겨요. 그럼 올라가게 된 고인물이라는 건 매물대를 말하는 건데 그 매물이 결국은 걷어지지 않으면 올라가다 자꾸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급락 나오면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일정 부분 뭐 실적에 의해서 올라갔든 아니면 기대감에서 올라갔든 그 올라가면 그 다음은 반드시 횡보 내지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좋은 종목은 기간 조정을 길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 1월 달 고점 만들고 한 두 달 전부터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올라가고 제가 이제 2주 전부터는 강력 매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쪽 관심도 갖지 말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2차 전지가 문제가 있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횡보하느냐? 아니에요. 이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맞는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6개월이든 1년이든 횡보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와줘야지 거기서 맞닥뜨리면서 그래 얘는 더 갈 거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뭘 더 먹겠다고 2차 전지에 대해 목매고 있나요? 내려놔야지. 얼마든지 걔가 그 종목 그 섹터 가지고 먹을 때는 나중에 나와요. 그때 되면 또 얘기해. 지금은 강력하게 제가 매도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파월 얘기하다 또 그쪽으로 샜는데 여튼 그래서 파월 우리 이 5개 이야기를 보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시장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좀 앞으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우리 아까 조금 살짝 언급했는데 일시적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준은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스를 가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결국 지금 1차, 2차 부양안 요게 확인이 돼야 돼요. 자, 1차 부양안 1.2조 달러 이 부분은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됐죠. 하원에서 그냥 하면 돼요. 왜? 하원은 민주당이 더 많으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3조 5천억 그거 갖고 와. 그래야 같이 할 거야. 지금 1조 2천억 달러 이는 공화당이 원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거만 내가 해줄 수 없어.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서 해와. 그래서 일단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라는 걸 표결에 붙여서 됐어요. 상원으로 넘겼어. 그럼 상원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산 조정권을 발동합니다. 이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면 결의안은 그냥 3조 5천억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제는 조정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상원에서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게끔 한 물밑 작업이에요. 따라서 3조 5천억 달러도 민주당이 왜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상원으로 보냈냐. 예산 통과를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1차도 2차도 다 된다라고 봐요. 그 시점이 빠르면 9월 말. 지금 이제 휴가 갔어요, 의원들. 그래서 9월 말 아니면 10월 달 중에 이 부양안들이 다 통과돼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통과됐는데 진짜 보니까 물가 계속 올라가. 문제가 돼. 그럼 연준 바로 분위기 팍 바꿔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가장 체크해야 될 건 10년물 국채예요. 걔가 팍팍팍팍 올라가면
금리 인상이 이네들이 이야기하는 뭐 내년 말 아니에요. 더 빠르게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요동치는 거지. 뭐 우리 그런 것들 요동치는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이 10년물 국채가 빵빵빵빵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한번 최근에도 한번 경험했듯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아주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봐야 되고 결국 1차, 2차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 그 반대 북구가 뭐예요? 결국 이 돈을 써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법인세 올리고 또 각종 세금 땡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에는 부정적 요인들이 이제 부각되게 돼 있어요. 그 시점에서 시장이 진짜 많이 올라갔으면 어때요? 그냥 작은 악재에도 툭툭툭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향후 시장에 하락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방금 얘기했지만 결국 연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예요. 그들이 태도 변화할 것은 저는 많다라고 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 이게 통과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은 물론 지금 미중시에서 가장 뭐랄까 좀 힘을 받쳐주고 있는 건 걔네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수를. 근데 몇몇 의원들이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거 금지 법안을 자꾸 의회에 놓으려고 해요. 결국 이러한 것들까지 노이즈가 발생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 요인이 되면서 시장을 한번 제대로 흔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메모해 놓고 나중에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 상태 같은 경우는 뭐 지역적인 리스크인데 그닥 뭐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건 단발성이에요. 크게 시장을 요동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시장 이 정도로 보고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추석 전까지는 일단 상승 쪽으로 좀 방향 잡고 갈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서는 조금 이제 변동을 주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연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1주, 2주 열심히 수익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수익 날 때 현금화 하는 거예요. 손실 날 때는 현금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냥 갖고 가야 돼. 그죠? 손절 아니면. 수익 날 때 욕심 좀 덜 내고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종목을 줄이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시고 아무리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100% 현금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100% 현금 만들면 무서워서 매수를 못해. 막 떨어지게 되면 반등 나와도 이 반등이 맞을까? 그러면서 머뭇대다 보면 올라간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도 놓쳤네. 다음에 하지. 그러면 100%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맨날 보기는 열심히 보는데 대입을 못해요. 주식할 땐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지 않고 어떻게 주식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항상 물린 다음에 수익 나는 거니까 물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남들이 이제 10개 중에 막 5, 6개 손실 날 때 나는 한두 개 손실 날 수 있게끔 위험 관리를 하는 거. 그게 지혜고 전략입니다. 그러한 것들 좀 조심할 필요 있고. 자, 시장의 변화. 일단 2차 전지에서 저는 풍력, 수소차,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된다. 종목들 움직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제가 차트 한번 보면은 뭐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가 5개를 끌어다 놨는데 하나씩 보자고요. 하나씩 보면은 위에 3개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첫 번째 게 코스모 신소재 고점 찍고 어때요? 벨벨벨벨 기죠? 그 다음에 LNF 어때요? 고점에서 벨벨벨벨 그래도 이 61 이평선까지 왔어요. 왔다라는 건 뭐 여기쯤 와가지고 반등 줄 수 있지만 얘 일진이처럼 고점 만들고 빌빌빌빌 여기서 양봉음봉 때린단 말이에요. 양봉음봉 때리는 이 자리가 바닥권이나 중간쯤이에 이거 매수 자리예요.
근데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 오늘 60일 이평선 치고 내려가자. 그럼 얘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다가 반등 나와도 절대로 이 60일 이평선을 치고 못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가 매도 자리라는 거야. 그럼 얘 매도해가지고 다른 거 살 거 있느냐? 있다라는 거지. 자, 보자고요. 밑에 상가 ANT 얘 어때요? 얘네들 죽사발랄 때 올라갔다 조정 주고 올라갔다 조정, 얘 또 조정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또 61평 아니면 그 밑에까지 깨져버리면 그게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해상풍력의 대표적인 이 기업이 삼강 M&T. 그 다음에 조금은 부진하지만 CS 윈드. 제가 봤을 땐 풍력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고요. 결국 이런 애들이 조정 주고 또 가고 팡팡팡팡 가면 그 뒷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잘 봐야 돼요. 왜? 2차 전지 엄청나게 치고 가니까 별의별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과연 그러한 시장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이 신재생 관련돼서 이 풍력 움직이죠. 그 밑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수소차. 2차 전지를 치고 올라갈 수소차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SPO셀, 두산퓨얼. 결국 왜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하냐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3조 5천억 달러 여기에 보면 교육, 헬스케어 이쪽으로 많이 잡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관련된 수소와 풍력 이쪽 자금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결국 3조 5천억 달러 그게 의회 통과되게 되면 결국 이런 풍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 무지개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 이 차트 흐름을 보면 왜 2차 전지 이렇게 꼬꾸라질 때 얘네들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까? 결국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읽고 있다라는 거지. 어떠한 섹터든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나 그래도 2차 전지 한 5년, 10년 갖고 있을 거야. 그동안의 기회비용 다 어디로 가. 10년 동안 가면 얘가 올라갔다 조정져도 올라갔다 조정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때 다른 거 갖고 매매해야지. 여기서 이거 또 올라갔으니까 됐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죠. 주식은 진짜 전업으로 하고 뭔가 진짜 수익 국대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을 해줘야 돼요. 트레이딩. 그래야만이 시장에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걸 이야기한 건 미부양안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좀 크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뭐가 움직여줬죠? 건설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건설주. 제가 요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열심히 강조를 하냐면 제가 2021년도 시작하면서 시장 뭐 삼성전자 그때 막 매도 사인 내가 무지하게 드렸어요. 이거 못 간다. 그러면서 내가 무지하게 욕먹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 얘기해 준 거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욕먹으면서. 자, 그때 내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인프라입니다. 시멘트 건설 봐야 된다. 결국 얘네들이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시멘트 건설. 그러면서 뭐 기계 장비니 뭐 이런 것들까지 쫙쫙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제가 이들 종목 관심 좀 내려놔라. 왜? 조정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대선의 핵심은 내가 봤을 때 인프라예요. 이 전통적인 SOC 투자 이것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아직까지 그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인프라 투자에 1조 2천억 거기에 대부분이 전통적 도로, 교통, 항만 이쪽으로 딱 잡혀져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뉴스에 보면은 무슨 도로부터 36개 지역 공사, 뭐 예타, 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 있죠. 자, 이 대선 쪽에서는 많은 정책주가 있지만
그 정책주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수 없다면 일단 시멘트 건설 아무 종목이나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잡고 가.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냥 몇 개 하나 내가 갖고 나왔는데 보면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가네요. 신원종합개발 얘도 여기서 고점 만들고 어때요? 그냥 질질질질 되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간 GS건설도 질질질질질 됐어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질질될까?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정을 즐길 줄 알고 왜 조정이 나오는지 이해하라. 결국 올라갈 수 있는데 조정 나오는 거 같고 그냥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는 종목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결국 추석 이후 난 시장의 큰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를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애들이 상한가 나오고 또 GS건설도 결국 어때요? 61일 이평선 치고 올라갔죠. 그럼 얘 여기서 오늘 같은 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얘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한번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어디까지 나올지 먼저 이 양봉의 중간값 아니면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한번 더 떨어져요. 그래야지 올라가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올라갔죠? 살짝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짝꿍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이중 쌍바닥 만들어 버리든지 이 두 가지 패턴 나와야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거야. GS건설도 마찬가지. 60일 이평선 탔으니까 기왕이면 60일 이평선 이 언저리에서 양봉운봉 나오면서 매집하고 다시 올리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 건설주 오늘 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 욕심이고 수급 주체들은 그렇게 안 올려요. 지치게 해. 오늘은 맛만 보는 거야. 오늘 한번 내가 딱 올려보니까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럼 좀 조정을 더 줘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한일시멘트. 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 유통 주식수가 없어요. 완전히 품절주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선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지가 막 올라가. 근데 재수 없으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일정 부분 무작정 막 올라가는데 또 타이밍 봐서 분위기 보면서 매도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딱 나왔어요. 자, 지금 시장 뭐 KH바텍 이것도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폴더블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대장주 KH바텍 오늘 무지하게 시세 주었죠. 걔는 내가 봤을 때 좀 조정 주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나아갈 때 지금까지 수익이 별로 안 났어. 그럼 앞으로 수익 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렇다고 이쪽으로 비중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일 싫어. 한 종목에 20% 이상 담아버리면 몇 종목 못 담. 그거 수익 잘 나면 되죠. 그거는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여튼 추석 전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될 건 인프라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1조 2천억, 3조 5천억 여기서 무엇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일정 부분 얘기해 드렸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 6시에 제가 공개 방송합니다. 6시 공개 방송에서는 또 이제 9월달 시장 전략,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갈지 그러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